시장이 주목했던 FOMC,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편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유가도 급등했는데요.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4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던 건 금리 동결 이후에 나온 파월 의장의 인터뷰였고요. 이후에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저점 부근에서 4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1.36% 하락했고요. 다우가 낙폭이 가장 컸네요. 1.63% 하락, 나스닥도 1.46% 하락하면서 시장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한마디로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눌리면서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좀 크게 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섹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금리 쪽으로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는 기술주들, 핵심 타격을 받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 가까이 빠졌고요. 애플도 1.69%. 특히나 좀 낙폭이 컸던 건 아마존입니다. 2.4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종목별로 엇갈림이 좀 있었고요. 금융주 섹터도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특히나 좀 카드사 쪽으로 강한 빨간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모두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유가도 급등을 했지만 에너지 섹터 쪽으로도 흐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약세가 펼쳐진 시장 히트맵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역시나 좀 하이라이트가 됐던 건 연준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오늘 연준의 선택까지 이어지는 물가와 유가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면서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을 흔든 물가 쇼크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시장의 예상치는 0.3%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치는 0.7% 상승으로 2배 이상 상회를 했고요. 또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근원 PPI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짜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제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지표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 약화가 됐고요.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마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하락 출발하게 된 트리거가 됐고요.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 하락의 시작을 만든 PPI 쇼크였습니다. 한편 물가 우려에 기름을 부은 건 중동 변수였는데요. 가스전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5%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우스파레스 가스전을 공격했습니다. 일부 구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가동이 중단되기까지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우스파레스 가스전이 세계 최대급의 가스전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거고 이제 시장은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서 실제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혁명 수비대인 IRGC가 보복 공격을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 연합국, 카타르 에너지 시설을 타깃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동 전역으로 확전 가능성이 다시 한번 커지는 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 또 상당히 반응을 했는데요. 브렌트유는 장중에 109달러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6%가 넘는 급등이었고요. 오늘 WTI도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시에는 낙폭이 확대가 되는 분위기였고요.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긴장이 아니고 실제로 공급 차질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는 것에 주목을 한 거죠. 오늘 PPI라는 데이터에 현실적인 충격인 유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신 단계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현실이 되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연준의 결정, 연준의 선택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인하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해석하면서 시장 하락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에 금리 동결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선반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요. 시장이 더 크게 반응했던 건 3시 30분부터 시작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후였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오늘 결국 저점 부근에서 시장이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FOMC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3.5%에서 3.75% 수준으로 2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하를 주장한 건 단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었고요. 점도표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됐고 성장률 전망까지 상향되면서 연준의 입장, 경기는 괜찮고 물가는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파월의 발언, 좀 중요한 내용을 한번 해석을 덧붙여봤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아직 목표치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유가 상승과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한편 금리는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연준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인상과 인하가 모두 열려 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결국 예상치를 상회한 PPI에 급등한 유가 그리고 연준의 결정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에는 제약이 걸렸다고 봤고요. 시장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오늘 증시의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시장 금리 동결보다도 인하 기대가 꺾였다는 것에 더 반응을 했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마켓 무버 이슈들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의 이야기도 보셔야겠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장중에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 장 중반에 종전의 브리핑에서 만나보셨다시피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장 막판 이 하락폭을 확대시키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장중 내내는 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가 이 중국 수출용 그룹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 수출할 H200 칩 생산을 마침내 재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던 엔비디아입니다. 다만 시장 전체 하락을 이기지는 못했고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AMD는 1.6% 상승하면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히트맵에서 얼마 안 됐던 상승 종목 중 하나죠. 이 간밤에 삼성전자와 엄청난 협력 관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로부터 이 HBM4 그리고 DDR5를 공급받겠다고 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AMD의 차세대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한 건데요. 이게 또 중요한 점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메모리 공급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앞으로 파운드리죠.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이 위탁 생산 협력까지 함께 양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AMD와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오늘 장 마감 직후에 했었습니다. 우선 지금 시간에서 주가 흐름을 보자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약 1%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장중에는 내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번스타인이 앞으로 이 범용 메모리 가격이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덕분에 이 메모리 3사의 목표가를 높여 잡게 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우선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330에서 $510가량으로 54%나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60% 목표가를 115만 원까지 높여 잡았고요. SK하이닉스도 22만 5천 원까지 기존 대비 목표가를 53%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장 마감 들어서 이 상승분을 반납했고 마지막에 이 실적 발표 이후에는 마이너스 1% 하락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전반적으로 이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맥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단은 유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트너십이나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을 입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던 하루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들은 그야말로 좀 처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2% 이상 크게 주저앉았는데요. 이 USPS와 곧 계약이 만료되는 아마존입니다. 이 USPS가 뭐냐면요. 미국의 우체국입니다. 아마존이 지금까지 택배 배송 일부를 좀 맡기던 외주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텐데 이 두 회사 간의 계약이 곧 만료가 될 예정이라서 이 USPS 측에 맡기던 물량을 크게 줄이고 자체 배송으로 이 물량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아마존이 배송을 직접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주가에는 부담이 되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다시 한번 좀 법적인 공방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오픈AI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이 오픈AI의 클라우드 독점 파트너였다는 점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독점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만 돌아가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오픈AI와 손을 잡고 이 AWS에서도 서비스를 돌리도록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아니 원래 우리 애저만 쓰기로 한 거 아니야? 이거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오픈AI 서비스를 누구 클라우드에서만 돌리느냐를 두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메타는 또다시 이 법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아갑니다. 메타가 영국 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불법적인 금융 광고를 없애겠다고 진작에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 측에 들켜버렸습니다. 메타가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메타의 주가가 1.12% 하락했는데요. 이 비단 개별주 이슈라기보다는요. 오늘은 이 장중 혼조세를 보이던 M7 전 종목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번 기자회견이 시장에 굉장히 매파적으로 읽힌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 시장을 움직인 종목이 더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메이시스 백화점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바로 소매 유통업체 메이시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4%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이 4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예상보다 강한 매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점이요. 이런 메이시스가 강한 전망을 발표를 하자마자 최근 저소득층 가게는 상당히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유층이 소비를 하는 이 메이시스의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소비의 양극화, K자형 경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걸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게 바로 룰루레몬의 실적인데요.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리죠.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입니다. 이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84%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계속해서 이 고급 브랜드 그리고 부유층들이 소비하는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잇따라서 강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소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연준도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앞으로 금리의 동향을 체크를 해야겠다. 이 점이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압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으로 저소득층 소비는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소비는 견조한 이 K자형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제미니 스페이스 스테이션, 이 구글 제미나이와는
별개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ECT가 상당히 좀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제미니 스테이션이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고요. 이 실망감의 16%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이런 장세를 만든 주요 이슈 중에 하나죠. 바로 국제유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스멀스멀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2%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98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는요. 이란의 최대 가스전 사우스 파레스가 공습을 받았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이란이 여기에 화가 나서 보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이 주변국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 아예 그냥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원유 공급 우려가 커졌고요. 원달러 환율 당연히 유가가 급등하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1,500원 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부담스러운 레인지까지 상승폭 확대했습니다. 이 비단 유가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요. 밤사이에 미국의 도매 물가죠. PPI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당연히 달러 대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는 크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4.68% 급락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간 유가가 하락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역시 비트코인의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시켰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되다시피 했고요. 더 나아가서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죠. 이 현재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요. 연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그러니까 단 한 차례도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날의 30%대에서 지금 이 시각 51%까지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현재로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과연 이렇게